자, 그래서 FT 그래프의 밑에 있는 면적이요. 충격량 또는 운동량의 변화량을 나타낸다 기억하시는데 실제로 물체가 부딪혀서 멈출 때까지 힘의 크기가 이렇게 일정하진 않습니다. 힘의 크기가 실제로는 힘이 커졌다가 줄어드는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도 이 그래프 밑에 있는 면적이 충격량을 나타내는 건 변화가 없죠. 그래서 이때 면적이 똑같은데 접촉 시간을 길게 한다고 쳐봐. 자, 면적은 똑같아야 되는데 다시 말해 충격량은 같아야 되는데 접촉 시간이 길어져야 된다면 잡아 당기는데 면적은 똑같아야 되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때 받은 힘의 크기는 줄어드는 게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 충돌에서 하나 기억하자. 뭐요?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하는 걸 하나는 머릿속에 넣고 가자 그랬습니다. 자, 운동량이라고 하는 거 MVP인데요. 이게 보존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충돌하기 전에요. 어떤 물체가 있었죠. 앞에 4kg짜리 느릿느릿 가고 있는 2의 빠르기로 가고 있는 A가 있었고요. 뒤에 조그만 2kg짜리가 빠른 속도로 날아오고 있어요. 5의 빠르기로. 그럼 당연히 조금 있다가 둘이 쾅 하고 부딪히는데 이때 충돌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B가 달려와서 A를 쿵 하고 밀잖아요. B가 A를 미는 힘과 A가 B를 미는 힘의 크기가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반드시 같습니다. 왜? 작용 반작용이니까. 그래서 충돌을 할 때 누구랑 누가 충돌하든 상관없이 둘이 주고받은 힘의 크기는 반드시 같아야 된다. 작용 반작용이기 때문이다. 힘의 방향만 반대인 것뿐이다. 됐어? 조하나 책상 들고 옆으로 가면 돼. 자, 이때 만약에 B가 A를 2초 동안 밀었다. 그러면 A도 B를 똑같이 2초 동안 밉니다. 주고받은 힘의 크기도 같고 힘을 주는데 걸린 시간도 같기 때문에 됐어. 이 충돌할 때 작용 반작용의 원리에 의해서 둘의 운동량의 변화량인 충격량의 크기는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방향만 반대인 것뿐이죠. 됐죠? 충격량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는 둘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A의 나중 운동량에서 A의 처음 운동량을 뺀 값이랑 B의 나중 운동량에서 B의 처음 운동량을 뺀 값은 반드시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방향만 반대인 거죠. 이걸 계산하려고 내가 가로를 열면 그래서 네, A와 B의 나중 운동량을 합한 값이요. 충돌 전 A와 B의 처음 운동량을 합한 값이랑 언제나 같다는 얘기가 바로 운동량 보존 법칙이다. 충돌을 하던 안 하던 그래서 운동량은 변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충돌이 끝난 후에요. B라고 하는 4kg짜리 물체가 속력이 빨라져서 4 됐다고 치자. 그러면 뒤에 따라오던 B라는 물체는 2kg짜리는 어느 방향 얼마에 빠르기로 합니까? 이거 할 수 있다고요. 충돌하기 전에 그래서 A의 운동량이 얼마였냐면 오른쪽 방향으로 8이었어요. 단위 뛸게요. 자, B도 충돌하기 전에 오른쪽 방향으로 운동량이 10이었습니다. 자, 충돌하기 전에 이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이 18이니까 충돌이 끝나도 여전히 18이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충돌이 끝난 후에 A의 운동량이 오른쪽 방향으로 16입니다. 그렇다면 B의 운동량은 오른쪽 방향으로 이어야죠. 근데 B가 2km니까 얘는 오른쪽 방향으로 1의 빠르기로 가고 있다는 뜻이겠죠. 되겠어? 그래서 우리는 운동량 보존 법칙을 통해서 충돌이 끝난 후에 둘의 속력도 알아낼 수 있었다.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 이런 얘기가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선생님이랑 했던 마지막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중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프린트 푸셨습니다. 자, 4번보다 적게 푼 사람. 몇 번까지 풀었을까요? 3번까지. 3번보다 적게 푼 사람. 없습니까? 자, 채점하셨는데 1, 2, 3번까지 먼저 질문 받을게요. 나머지는 조금 이따 받을게요. 1, 2, 3번
3번까지 중에서 질문해 주세요. 1, 2, 3번 중에서 이해 안 되는 거 질문해 주세요. 지금 설명했던 내용 중에 없습니까? 없습니까? 가능한 겁니까? 자, 그러면 책 먼저 볼게요. 나머지 질문은 조금 이따가 다 풀고 나서 받을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여러분들 숙제요. 네, 이거 다 풀어온 사람이 한 명밖에 없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못 푸셨는데, 자, 60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중에서 질문 먼저 받을게요. 네, 60페이지에 2번 할게요. 또요. 9번이요. 이거 두 개 먼저 해볼게요. 자, 2번과 9번 먼저 해봐 드릴 건데 2번은요. 책상, 자, 바퀴가 달려 있는 책상에 앉아 있는 학생이요. 벽을 미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벽을 미는 힘만큼 벽도 나를 밉니다.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되겠어? 그래서 이렇게 벽이 있는데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 벽을 밀면 그 힘과 같은 크기의 힘으로 벽이 사람을 밀어요. 이 힘 때문에 바퀴 달린 의자가 뒤로 가겠죠. 가다 보면 손이 떨어져서 더 이상 힘을 주지 못합니다. 그때까지 서로 힘을 주고받은 시간이 바로 충돌 시간이라고 우린 얘기합니다. 그러니 벽이 받은 충격량이나 사람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똑같은데 벽은 너무 무거우니까 이 힘을 받아도 안 움직이는 거고 사람만 움직이는 겁니다. 알겠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기억 보시면 A와 B의 힘의 크기는 같다. 맞습니다. 크기만 보면 같습니다. 작용 반작용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니은 A와 B는 힘의 평형관계니 OX. 이거 X입니다. 왜? 힘의 평형관계는 같은 물체에 서로 반대 방향의 두 힘이 작용해서 합력을 0을 만드는 두 힘의 관계를 힘의 평형이라고 했죠. 근데 작용 반작용은 아니 사람이 벽을 밀고 벽이 사람을 밀기 때문에 힘을 받은 주체가 달라요. 하나는 벽이 받고 있고 하나는 사람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물체에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두 힘은 절대로 합력을 구할 수 없다. 이게 작용 반작용의 특징입니다. 작용 반작용은 서로 다른 물체에 작용하기 때문에 이 두 힘은 합력을 구할 수 없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힘의 평형관계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됐어? 자, 디귿 보시면 벽에서 밀려난 후 사람에 작용하는 알자 힘은 네, 마찰이 없기 때문에 0입니다. 더 이상 밀지 않습니다. 그러니 벽이랑 접촉해서 힘을 받는 동안 이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의 속력은 점점 늘어나다가 접촉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힘을 받지 않으니까 등속도로 쭉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되겠니? 기억해두세요. 9번 가볼 거예요.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물체 A와 B가 재질이 다른 벽에 각각 충돌해서 정지할 때까지 한 놈은 시멘트에 부딪혀 한 놈은 지푸라기에 부딪혀 이런 느낌이에요. 재질이 다른 벽에 충돌해서 멈출 때까지 걸린 시간이죠. 그중 A는 자 짧은 시간 동안에 충돌이 끝났어. 그래서 힘의 크기가 커. 근데 B는 접촉 시간이 길기 때문에 받은 힘의 크기가 작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때 A, B에 작용한 힘의 크기는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벽에 충돌하기 전 A, B의 운동량은 같았다고 치자. 밑줄 쳐. A, B의 운동량이 같았어요. A가 있고 B가 있는데 A, B의 운동량이 같다는 얘기는 꼬맹아 속력이 같다는 얘기니? 그럴 수 없어요. 왜요? 얘네들 질량이 같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질량이 같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A가 2kg고 B가 1kg라고 치자. 그러면 운동량이 같으려면 A는 1의 빠르기로 가고 있었으면 B는 2의 빠르기로 가고 있어야 둘의 운동량이 같거든요. 운동량이 같다 그랬지 속력이 같다는 얘기, 질량이 같다는 얘기 없습니다.
되겠어? 네,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볼게요 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 힘이 작용하는 동안요 라고 했는데 자, 얘요. 한 놈은 이렇게 움직였죠. A입니다. 한 놈은 이렇게 움직였죠. 이거 B입니다. 자, 이거 면적 같을까 다를까? 답해. 같아 달라? 같아요. 왜요? A의 운동량도 충돌 전이 얼마였냐면 2고요. B도 2였어요. 운동량은 같다 그랬으니까. 근데 결국은 충돌해서 얘네들이 뭐 했다 그랬냐면 멈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충돌 후는 운동량이 둘 다 0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니 이 면적은 다 같아야 합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면적은요. A의 면적과 B의 면적이 둘의 충격량의 크기는 같다라는 걸 인지해야 한다. 지문에 그렇게 써져 있는 거다. 처음에 충돌하기 전에 운동량 같았고요. 둘 다 멈췄거든요. 그러니까 운동량의 변화량 같다는 얘기고요.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 면적이니까 둘의 면적이 같다는 뜻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래서 니은 그래프 먼저 볼게요. 니은 보기 먼저 볼게요. 그래프 아래 면적은 A와 B가 같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디귿 먼저 볼게요. 물체에 작용한 힘은요 라고 하죠. 물체가 받은 거기 뭐라고 써져 있니? 충, 격, 력. 역자가 무슨 역자? 그러니까요. 이거 힘 얘기하는 겁니다. 됐어. 자, 물체가 받은 힘은 당연히 위가 더 볼록 튀어나와 있는 A의 힘이 더 크겠죠. 되겠어? 그래서 충격력은 A가 B보다 크다. 자명한 얘기입니다. A가 받은 힘의 크기가 B가 받은 힘보다 더 큰 힘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기억할게요. 힘이 작용하는 동안 A와 B가 받은 충격량의 크기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 인지하세요. 문제 해석력을 보는 겁니다. 물리는요. 어려운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문제를 해석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분석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지적인 수준에서 가장 어려운 수준의 난이도를 묻는 거란 뜻입니다. 가장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암기력 묻는 겁니다. 암기력을 묻는 게 가장 저급한 지능이고요. 가장 고급한 지능은 분석력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자꾸 분석하려고 해야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다양한 형태로 문제가 나와도 됐어. 네, 여러분들만의 점수를 유지할 수 있어요. 자, 넘어가죠. 62, 63페이지는 안 푼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안 푼 사람들이 조금 많습니다. 자, 근데 요거 네 문제만 선생님이랑 하고 이 뒤에 있는 5번부터요. 그 뒤에 있는 10번까지는 다음 주에 선생님이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되겠어? 오늘은 1, 2, 3, 4번만 냈니? 질문을 받을게요. 자, 1, 2, 3, 4번 못 푼 사람 손. 저 여기까지 안 풀려 있어요. 자, 4명이군요. 자, 그러면 4명은 빠른 속도로 질문 받은 문제 먼저 풀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그러면 대다수가 풀었으니까 1번부터 4번까지는 질문해 주세요. 2번이요. 그래서 안 푼 사람들은 2번 문제 빠른 속도로 좀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에서 꼭 읽었어야 되는 거 뭐야? 경사면에 마찰이 없대. 그거 읽었어야 돼. 그래서 경사면에 마찰이 없을 때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여기서 이 문제를 푸는 주인공은 누군지 아세요? 경사면에 마찰이 없는데 가만히 있는 B가 주인공이에요. 자, B는요. 경사각도가 세타인 곳에 기억나죠? 이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는데 그 중력이 경사면과 나란한 방향의 힘하고 경사면과 수직한 방향의 힘으로 나뉜다. 기억나니? 그죠? 경사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을 거야. 그게 얼마인지 나 몰라. 그래서 이 각도를 안 줬으니까 못 구해. 단 이물체의 무게가 2N인 것만 알고 있단 말이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요. 당연히 mg 사인 세타만큼의 힘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가려는 힘이 있을 거야. 있을 거야. 그래서 경사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려는 힘이 mg 사인 세타만큼인데 세타 값을 모르니까 이걸 실제로 구할 수는 없어. 근데 이 새끼가 정지야. 정지되어 있다는 얘기는 합력이 얼마니?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마찰은 없지만 이 힘과 같은 크기의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힘의 주체가 뭘까요? 자기력입니다. 자기력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자석을 놨을 때요. 여기가 NS인데 여기가 NS로요. 두 자석 사이에 미는冲력에 해당되는 자기력이 작용하잖아요. 그러니 이 자기력과 이 힘의 크기가 같아서 안 내려오는 거구나. 이건 알 수 있죠. 되겠습니까? 아, 그러면 얘한테 작용하는 그 자기력만큼이 얘한테 이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겠네. 맞아? 작용하고 있겠죠. 작용 반작용이니까. 그래서 A라는 자석이 B를 미는 자기력만큼 반작용으로 B라는 자석도 똑같은 크기의 힘으로 반대 방향 미니까 이 힘이 작용하겠죠. 맞아? 자, 그 다음에 얘는요. 몇 뉴턴짜리냐면 3뉴턴짜리가 같은 경사면에 있어요. 그러면 얘도 아래로 내려가려는 경사력이 또 다른 경사력도 있겠죠. 이건 얼마일까요? 이건 아셔야죠. 어차피 경사각이 똑같으니까 얘한테도 mg 쌍 내려가 세타가 작용하겠죠. 근데 꼬맹아 봐봐. 얘 질량비가 몇 대 몇이니? 질량비가 2대 3이죠. 그러면 경사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려는 힘도 몇 대 몇이니? 2대 3이 작용하겠죠. 맞아. 우리 이 힘은 얼마라는 거 알 수, 이 힘이 얼마인지 모르는구나. 이 힘은 그래서 얘 몇 배겠니? 2분의 3F만큼이 작용하겠죠. 이해돼? 이해돼? 얘가 경사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려는 힘이 2N일 때 F라면 얘는 3N이니까 그거에 1.5배 작용하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 방향으로 2분의 3F가 작용하겠네. 그래서 이 두 힘이 합쳐서 벽을 눌렀는데 그 누른 힘이 얼마래? 빨리 읽어. 되겠어. 이 힘과 이 힘을 합해서요. 얼마 된답니까? 이게 나왔는데 얼마? A가 벽을 누르는 힘이 얼마랍니까? 2N이랍니다. 이렇게 좋아요. 그러면 F와 스몰 F는 같았고요. 얘는 이만큼이어야 됩니다. 됐죠? 그러면 문자를 줄이죠. 결국은 라지 F는 스몰 F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치? 그럼 뭐니? 2분의 5 스몰 F가 2네요. 그러면 스몰 F는 5분의 4N. 다시 말해서 0.8N의 자기력이 작용한다는 뜻이네요.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래서 라지 F와 스몰 F의 크기는 같아야죠. 얘를 통해 알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스몰 F와 2분의 3 F를 더한 값이요. 2가 돼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거 두 개를 푸시면 됐죠. 우리는 자기력의 크기가 0.8N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 자기력이 0.8이고 경사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려는 힘도 0.8이고 얘한테 작용하는 자기력도 0.8이고요. 이 물체가 아래로 내려가려는 힘은 1.2N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벽을 2N의 힘으로 눌러요. 이런 얘기입니다.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방정식 세워서 풀 수 있어야 되고요. 논리적으로 사고하셔야 되는데 이때 핵심은요. 이물체가 정지되어 있다는 게 이 문제를 푸는 키워드였습니다. 물리는요. 정지라는 단어, 등속도라는 단어 이거 엄청 중요해요. 그게 합력이 0이라는 뜻이고 합력이 0이라는 조건만 있으면 대단히 많은 문제들이 풀립니다. 되겠어? 그래서 그 단어를 꼭 잘 체크하면서 문제를 푸세요. 자, 그래서 2번 여러분들 질문했던 거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억 A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크기가 0.8이다. 맞는 표현입니다. 니은 A가 벽을 누르는 힘과 벽이 A를 미는 힘은 작용 반작용의 관계 맞습니다. 자, 디귿 B에 작용하는 중력과 자기력은 힘의 평형 관계니? 라고 했습니다. B에 작용하는 중력, B에 작용하는 중력은 이 방향이야, 이 새끼야. 이 방향이야. 이거라고. 이것과 자기력이 평형이니? 아니죠. 평형인 건 경사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려는 요 힘과 자기력의 평형인 거죠. 되겠어?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됐니? 태규야 졸려오면 일어서서 뒤로 가.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풀었던 문제 질문 받았습니다. 나머지 5번부터 10번까지는 오늘 새로운 질문 숙제 해가지고 있어요. 해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 정리해 드렸으니까 이제 머릿속에서 운동량과 충격량은 어느 정도 정리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 내용 갈게요. 이제 새로운 내용이니까 졸면 안 돼, 태규야. 자, 선생님하고는요. 자, 다음 주에 여기 있는 실전 문제도 같이 필요한 문제들을 풀어볼 겁니다. 열나 어려운데 실전 문제 다음 주에 풀어보고요. 오늘은 새로운 진도 나갑니다. 바로 중학교 3학년 시험 범위 82페이지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자, 중학교 3학년은 요번에 기말고사 시험 범위일 겁니다. 자, 그걸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물화생지는 무조건 다 고등학교 때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3 과정은 정말 철저히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자, 82페이지 보시면 선생님하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는 거를 할 겁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는 걸 할 겁니다. 물리에서요 가장 복잡하고 어렵게 나오는 파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신 차리셔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지금 영상 찍어서 올릴 테니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셔도 되고요. 절대 수업 시간에 두시면 안 돼요. 그래서 현장에서 수업 듣는 거 하고요. 영상 보는 건 천양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편안하게 인강 안 듣고 여기 와 계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서 들어. 자, 오늘 하셔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일과 에너지. 필요한 거 예쁘게 필기하세요. 오늘 하셔야 되는 게 일과 에너지입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다 배웠어요. 우리 중3 과정 다 하고 왔으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거기서 확장돼서 가자. 요번에 목일 중학교 3학년이요. 파투 문제까지가 문제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파투 개념까지가 들어가 있어요. 요즘에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낼 때 선을 막 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공부를 잘 하셔 두십시오. 자, 그 중에서요. 첫 번째 우리 일이요. 일상에서 얘기하는 일과 과학에서 얘기하는 일은 절대 같지 않다. 그러니까 아빠는 맨날 회사일 하느냐고 힘들다고 하지만 과학에서는 회사일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건 일이 아니다. 왜?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빠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일 하느냐고 스트레스 받아 그 일을 과학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과학에서 인정하는 일은 뭡니까? 무조건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것들만 일로 인정한다. 예를 들면 일을 하는 대상, 물체가 필요하다. 내가 누군가한테 일을 해주려면 일을 하는 대상이 필요하죠. 그게 물체 A입니다. 2kg짜리. 자, 2kg짜리한테 내가 일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물체에 뭐 줘야 됩니까? 힘을 주셔야 됐다. 됐어? 힘을 줘서 끌고 가야죠. 그래서 물체가 움직여야 됩니다. 어느 쪽으로?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가 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물체가 여기에 와 있어야 내가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일은 반드시 대상이 물체에 힘을 주어 힘주는 방향으로 뭐 시키는 거냐면 이동시켰을 때 생기는 물리량을 일이라고 합니다. 물체에 힘을 줘서요. 힘을 준 방향으로 물체를 끌고 가야 일했다라고 합니다. 그쵸? 그러면 내가 일을 했다면 얼마만큼이니? 라고 하는 내가 한 일의 양을 계산해야죠. 한 일은 네가 물체에 준 힘에다가 그 힘으로 밀고 간 거리를 곱한 값입니다. 그러면 저는요. 이 물체에다가 10N의 힘을 줬어요. 그리고 2m 밀고 갔어요. 네. 그러면 제가 한 일은 숫자는 숫자끼리 계산, 단위는 단위끼리 계산. 그래서 제가 한 일은 20Nm입니다. 원래 이렇게 써야 정상이야. 근데 단위를 중복해서 쓰는 거 귀찮죠? 그래서 과학자 이름으로 바꿔 20줄에 1했어요. 이렇게 씁니다. 자, 재작년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줄과 같은 단위 찾아라. 얘 찾으셨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줄과 같은 단위 찾아라. 얘 찾으셨어야 된다고. 됐습니까? 이렇게 단위 복잡하게 쓰는 거 싫어서 간단히 우리는 줄이라는 단위를 보편적으로 쓰는 것 뿐입니다. 근데요. 제가요. 10N의 힘을 줘서 2m 물체를 밀고 갔잖아요. 근데 방법은 다양하죠. 여러분들 안 보일까 봐 위에다 그립니다. 2kg짜리 물체에다가 오른쪽 방향으로 10N의 힘을 줘서 2m 밀고 갔어. 1번 경우. 근데 저는요. 살짝 비스듬히 힘을 줄 수도 있죠. 가능합니다. 10N의 힘을 줘서 2m 끌고 가서 같은 위치에 놓을 겁니다. 자, 얘 30도 각도로 힘을 준 겁니다. 그래서 같은 위치에 놨습니다. 2번 한 일. 조금 더 각도를 벌릴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30도가 아니고 60도 각도로 10N의 힘을 줘서 끌고 갈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2m 떨어진 이 지점에 놓을 겁니다. 3번 경우입니다. 마지막 90도 방향으로 힘을 줄 겁니다. 10N의 힘을 똑같이 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불가능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2m 떨어진 여기까지 물체를 가져다가 놓을 수 있습니다. 4번 경우입니다. 내가 한 일. 누가 제일 클까요?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4번이야, 아니면 다 같아? 이게 됐어.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모군 중학교 시험 문제였습니다. 모군 중학교 시험 문제였습니다. 골라. 한 일, 다 같다, 다 다르다. 다 다릅니다. 누가 제일 클까요?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1번 경우에 한 일이 제일 큽니다. 이게 모군 중학교 시험 문제였다고요. 중학교 3학년. 근데 이거 물투 문제입니다. 됐어? 한 일의 양이 제일 큰 거 1번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 2번이고 3번이고 4번입니다. 한 일이 달라요? 난 같은 줄 알았는데 달라요. 왜일까요? 저기 정의에 써 있어서 그렇습니다. 꼬맹아, 이 정의가 뭘 얘기하는지 잘 보세요. 한 일은요, 물체에 힘을 줘서 물체가 이동하면 한 일이야. 그렇게 써있지 않습니다. 물체가 됐어. 힘준 방향으로 이동해야 된다. 거꾸로 얘기할게요. 이동한 방향으로 사용한 힘으로 한 일을 구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물체는 이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면 이 방향으로 사용한 힘으로 한 일을 구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중학교에서는 1번 경우밖에 안 나오죠. 보편적 학교는. 물체가 오른쪽으로 갔는데 힘도 오른쪽 같은 수평한 방향, 이동한 방향과 영도를 이루는 방향으로 힘을 이렇게 줍니다. 이게 보편적 학교의 됐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동한 방향으로 10N의 힘을 줬기 때문에 그 10N 전체를 물체를 움직이는 데 다 쓴 거야. 그래서 한 일이 20이야. 근데요. 30도의 각도를 이룬 두 번째 경우는 생각해. 비스듬한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10N의 힘을 줬는데 물체는 1이 갔어. 꼬맹아. 그러면 사실은 이 방향으로 사용한 힘은 얼마인데? 우리 할 수 있죠 이제. 비스듬한 방향을 수평 방향의 힘과 수직 방향의 힘으로 분해해서
평행사변형 그렸을 때 얘가 대각선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각도가 30인 얘가 직각삼각형이라고요. 보입니까? 그렇다면 실제로 물체가 움직인 방향, 이 방향으로 사용한 힘이 얼마입니까? 얼마? 10 곱하기 코사인 얼마입니까? 30입니다. 코사인 30이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3.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힘을 주면 물체를 수평으로 미는 방향으로 사용한 힘은 5루트 3밖에 안 돼요. 너네 알죠? 루트 3은 대략 얼마라고? 1.7입니다. 그러니까 루트 3 대신에 대략 1.7 집어넣어 보시면 수평 방향으로 사용한 힘은 8.5N밖에 안 됩니다. 10N이 안 됩니다. 됐어? 그래서 8.5N의 힘으로 2m 끌고 간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한일은 17줄밖에 안 돼요. 20이 안 됩니다. 이 각도를 더 벌려요? 이 각도를 더 벌려서 60도로 힘을 줬다고 치자. 그렇다면 꼬맹아 이 각도가 60이래. 그러면 코사인 60이 얼마니? 2분의 1이죠. 그러면 물체가 움직인 방향으로 사용한 힘은 겨우 얼마밖에 안 된다? 이거 5N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5N의 힘으로 2m 밀고 갔기 때문에 수평 방향으로 내가 한 일은 10줄밖에 안 돼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각도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요. 물체가 움직인 이 방향으로 사용한 힘의 크기가 점점 줍니다. 그렇다면 각도가 90도일 때는 어떨까요? 각도가 90도일 때 보면 수평 방향으로 사용한 힘이 얼마일까요? 0입니다. 0. 되겠어? 수평 방향으로 사용한 힘이 0이기 때문에 아무리 2m 움직였어도 됐어? 내가 준 힘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이 없습니다. 이 얘기예요. 되겠어? 그래서 최대의 일을 할 수 있는 건 물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힘을 줄 때가 최대의 일이다. 각도가 벌어질수록 한 일의 양은 점점 줄다가 각도가 90도가 되면 한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꼬맹아 너 학교에서요, 중학교에서 이거와 이거 배웁니다. 이 경우와 이 경우를 배웠다고요. 중3 때, 중3 내용을. 그래서 우리 뭐 배웠는지 아세요?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알고 보니까 한 일이 0인 경우가 있다. 기억나니? 일한다고 했는데 한 일이 0인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가 그러니? 라고 하면 일은 힘 곱하기 거리인데요. 내가 엄청 무거운 물체를 가만히 들고 서 있어. 안 움직여. 한 일이 있게 없게? 없습니다. 왜? 움직인 거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물체를 들고 가만히 서 있는 거 이거 벌 받는 겁니다. 일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어? 한 일이 없다고요.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저 밖에 있는 자동차들 미친 듯이 움직이죠? 내가 한 일이 있게 없게? 없어요. 왜? 내가 힘을 안 줬으니까. 되겠어? 그래서 한 일이 0인 두 번째 경우는 내가 힘을 안 줬는데 저 새끼 혼자가 그래도 내가 한 일은 없습니다. 알겠어요? 이 얘기입니다. 근데 골 때리는 경우는 얘죠. 내가 힘도 줬어. 그래서 물체가 이동도 했어. 근데 한 일이 0이래.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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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요. 힘을 준 방향과 물체가 이동한 방향이 몇 도? 90도일 때 한 일이 없습니다. 물체가 움직이고 있고 내가 힘도 주고 있는데 내가 힘을 주는 방향과 이동 방향이 90도면 내가 한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선생님 어떻게 이런 경우가 존재해요? 이거 더럽게만 씁니다. 우리 맨날 이거 합니다. 언제 합니까? 여러분들 바닥에 물체를 든 상태로 여러분들이 물체를 들고 앞으로 걸어갑니다. 오늘 못 오는 줄 알았는데? 우와 신기. 물체를 들고 이렇게 앞으로 걸어갑니다. 그러면 예찬이 왔으니까 요거 끌게요. 예찬아 앞부분만 영상